그러니까 이게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러면 폐질환이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뇌의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뇌질환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뇌가 위축이 되고요. 치매와 같은 이런 인지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실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뭐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공공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다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미세먼지. 오히려 마스크 판매가 다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와 이게 좀 자유로운 공기를 마셔보나 했는데 또다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이게 뭐 미세먼지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던데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일단 요즘은 날씨 예보를 볼 때 비 오냐 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정보도 많이 보죠. 그게 첫 번째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이제 그 사이즈의 차이 때문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사이의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혈관 사이즈입니다. 자, 혈관보다 미세먼지는 조금 크고요. 혈관보다 초미세먼지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걸로 나오면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혈관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모세혈관을 모세혈관. 하는 거겠죠. 모세혈관보다 훨씬 더 작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로 들어와서 이제 폐포로 들어오면 그 폐포에서 그 주변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산소가 들어온단 말은 열린 공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공간을 통해서 초미세먼지가 들어와가지고 전신에 순환이 되면서 세포들을 공격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초미세먼지가 뇌로 들어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러면 폐질환이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뇌의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뇌질환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뇌가 위축이 되고요. 치매와 같은 이런 인지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겠지만 뇌라는 것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막아놓는 부위잖아요. 뇌혈관 장벽이라 그래서 BBB를 약물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초미세먼지는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손상시킨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임산부한테는 사실 더 문제라고 그래요. 태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BBB를 뚫을 정도면 태아한테도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아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스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도 물론 이제 뭐 보호막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딱 쉴 때 맞습니다. 일단 그 초미세먼지가 뇌로 가는 경로를 봤더니 우리 냄새를 우리가 맡죠 지금. 냄새를 맡을 때 냄새라는 그 화학 입자들이 코 안으로 들어가서 코 천장이 있거든요. 코 천장 구멍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경로를 타고 바로 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다면 방어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1차 방어가 어디냐? 코 점막입니다. 그래서 탄탄하고 쫀쫀한 그 코 점막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뇌도 지키고 임산부라면 태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코 점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서 여러 이제 점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좀 뭐랄까 중요하긴 하지만 기타 등등 점막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점막은 장점막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폐점막이고 세 번째가 기타 등등 뭐 눈점막, 코점막, 입점막, 질점막, 방광점막 이런 데가 이제 기타 등등 점막인데 그러면 코점막이 건강하다고 해도 장점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벌써 코점막은 이미 망가진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나라하고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휘청휘청. 그런 것처럼 장 자체가 제일 큰 점막기관인데 장이라는 점막기관이 망가져버리면 코 점막 기능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비염이 있다. 그러면 장점막이 이미 망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장점막이 망가지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코 점막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네네.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뭐 꽃가루가 날리거나 네. 먼지가 있거나 이러면은 콧물이 이제 막 나오고 그렇죠, 코가 그렇죠.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혀버리면 사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코에 증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코 점막이 이미 망가져 있다는 뜻이지 코 그렇죠. 점막이 탄탄하게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4월, 5월 이때가 가장 비염인들한테 최악인 시즌이지 않습니까? 시즌이죠. 환절기에다가 네, 계속 약 먹고 뿌려대고 이런데 초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알레르기 약 있죠. 네. 저 알레르기 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마르죠. 그렇죠. 물이 마르죠. 코가 자꾸 콧물 나오면 약국 가가지고 이렇게 칙칙 사서 뿌리잖아요. 그렇죠. 코에도 바로 뻥 뚫리죠. 자, 코는 뻥 뚫렸는데 코 점막 자체는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논바닥이 바짝 말라봐요. 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라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코 점막도 마르면 조그만 물리적인 자극, 조그만 화학적인 자극에도 금방 염증이 생기고 금방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시즌에는 내가 조금 견딜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약을 쓰시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가볍게 사서 쓸 수 있는 비강 충혈 억제제가 있거든요. 네. 칙칙 뿌리면 네. 바로 뚫리는 네. 이런 약들은 좀 피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조심해야 된다. 네. 그냥 막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예. 어디가 문제여서 코 점막에 문제가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코 점막의 문제라고 생각을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코가 막힌다. 그럼 뭐가 막혀 있냐? 코에 있는 혈관이 부풀어 가지고 막힌 거거든요. 혈관이 충혈된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충혈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뭔가 자극이 나오니까 이게 빵빵하게 부풀어 버린 거거든요. 부풀지도 않아도 되는데 부풀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코의 혈관을 부풀게 만드는 그 신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뭐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그 네.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네. 네. 그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목에서 나옵니다. 목에서 코까지. 네. 오, 그래서 목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일단 코가 한 50% 이상은 뚫릴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생리식염수 세척이 좋습니다. 오. 세척을 통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이제 세척을 해주고 세척을 해주면 동시에 생리식염 세척 자체가 코 안에 청소 기능을 더 높여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끼워가지고 물 쭉쭉쭉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세먼지가 걱정된다 그러면 네. 코도 걱정해야 되고 지금 폐도 걱정해야지 되고 목도 걱정해야 되고 네. 장도 걱정해야 되고 네.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해야지 됩니까? 자, 그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코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이 각각 따로따로입니까?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전깃줄, 즉 신경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척추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척추를 잘 관리를 해주면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자율신경계가 안정화가 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면 면역도 안정화되면서 우리 몸을 잘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많은 비염 환자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네. 이렇게 많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딱 이게 좀 충고를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집안에 요즘은 공기청정기가 다 있거든요. 예, 예. 그 공기청정기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지금쯤에는 네. 한번 새 걸로 좀 네, 비싸다 하더라도 꼭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공기청정기에 먼지가 다 끼어가지고 청정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온 집안의 먼지를 그냥 그대로 다 마시는 꼴이 네, 네. 되는 거거든요. 공기청정기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가습도 좀 하시고 네. 코 청소도 잘 하시고 척추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많긴 하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예방을 하시고 몸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 네. 목 건강 꼭 잊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면 미세먼지의 위협에서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가 네. 건강을 너무나 이제 많이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되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